예, 이제 두 개의 주제 강연과 대학생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30 세대를 통칭하는 MZ 세대에 대한 이해와 대학교육, 그리고 코로나 시대 이후의 대학교육 개선 방안 등을 생각해 보고요. 대기업 총장회의 사상 최초로 초청된 대학생들에게 코로나 시대의 대학 생활에 대해서 들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MZ 세대 이해와 대학 교육이라는 주제로 여기 부산에 위치한 한국해양대학교 홍효종 교수께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시간 관계상 좀 줄여서 15분 정도로 압축해 주시고요. 5분 정도 질의응답 받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올라가 주셨어요.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총장님들 반갑습니다. 한국해양대학교 홍효정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제가 이제 여러 군데 강의를 다녀본 건 아니지만 이게 총장님들 앞에서 강의를 하고 있어서 이것도 무대라고 상당히 떨리네요. 그리고 제가 이제 매번 방학 때마다 한번 연수를 하게 되면 교무처장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하게 되면 항상 그 대학의 처장님께서 우리 대학의 다음 학기에는 이런 수업을 해야 돼라고 말씀하셔가지고 항상 그 대학에 계시는 동료 교수님들이나 많은 선생님들께서 도대체 무슨 말을 했길래 우리 대학에 이런 교육의 혁신을 불러오느냐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오늘 저에게 주어진 15분 동안 지난 작년 그다음에 이번 학기 동안 수업을 진행을 하면서 각 대학의 어떤 의견들,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 그리고 저희가 좀 준비해야 될 그런 교육의 방향에 대해서 좀 잡아보려고 합니다. 저는 좀 미시적인 관점에서 수업을 좀 바라본다면 제 발표 뒤에는 아마 좀 거시적 관점에서 좀 이야기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제가 짧게 주제를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교수님들께서 작년에 입학한 학생들도 만나보긴 하셨겠지만 많은 학생들을 저희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이렇게 눈을 보고 저희가 수업을 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행복한 일인지를 작년 한 해 그리고 올해 1학기를 겪으면서 정말 뼈저리게 느끼는 그런 시간이었고, 아마 총장님들 정말 어려운 시기 겪으셨고 학내에 계신 많은 교수님들께서도 어려운 시간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지지난주죠. 2주 전에 저희가 3주기 평가를 마무리하면서 지난 3년간 교육에 대한 모든 실적들을 다 끌어 모아보고, 그다음 1년 반 동안 저희가 했던 코로나 이후에 했던 실적들을 모아보면서 각 대학별로 많은 성찰들도 있었을 것이고 우리가 어떻게 가야 될 방향들, 이런 이야기들 아마 대학에서 같이들 공유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보게 된다면 저희가 아이들이 많은 세대가 변했고, 작년 한 해에 저희가 입학에 대해서 입시를 하고 난 후에는 각 대학들마다 국립대, 사립대 상관없이 수도권, 비수도권, 특히 지방에 있는 대학에서는 많은 어려움들을 겪었습니다. 특히 아이들의 세대가 변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 것인가 라는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고요. 제가 작년에 코로나 이전에 바로 직전에 교수님, 총장님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이제는 종자가 다른 아이들이 학교에 들어오고 있다. 우리 때와 너무나 다른 종이 다른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을 시켜야 될 것인지 많은 고민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렇게 세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MZ 세대라고 지금 많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시죠. 도대체 MZ 세대가 뭐냐? 라고 해보면 제가 이제 MZ 세대를 검색을 했더니 다음과 같은 클라우드 형태의 빅데이터로 보여지는 이런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디지털, 모바일 이런 부분이 상당히 익숙한 아이들인 거죠. IT 기기에 상당히 많이 익숙한 아이들인데 이런 아이들한테 우리가 교육을 하려고 하니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심지어 저는 이 IT 기기 익숙한 세대고요. 그다음에 전공조차도 이런 공부를 하고 연구를 하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온라인 교육 작년 한 해를 겪으면서 너무너무 어려운 한 해를 겪었습니다. 근데 이와 동떨어진 전공에 계신 선생님들께서는 얼마만큼 대학에서 저희가 교육을 하는데 수업을 운영하는데 얼마만큼 어려움이 있었을까 하는 그런 고민들을 같이 하게 되고요. 물론 이제 여기 이 자리에 학생들도 와 있겠지만, 물론 학생들의 입장도 있겠지만 저희의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죠? 이런 부분들이 좀 특징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제 보게 되면 과연 이 MZ 세대 중에서 Z세대,
그죠? 05년까지에 출생되는 저희 지금 막 대학에 들어온 아이들입니다. 과연 이런 아이들을 이 신인류라고 하는데 디지털 네이티브라고도 이야기 나오는 이 상황에서 과연 이들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걸 보게 되면 이들 학습자에 대한 특성을 보게 되면 디지털 네이티브, 개인주의적 성향, 현재지향적인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자, 디지털 네이티브라면은 저희가 원격 수업이 확대가 되면 이런 온라인 수업에서 원격 수업에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게 저희 대학의 고민이고요. 그다음에 개인주의적 성향이 많은 이 아이들의 성향인데 많은 대학에서 어떤 수업들을 많이 하고 있냐면 팀플 수업 정말 많이 합니다. 근데 팀플 수업을 한다고 하면 아이들은요 알러지 반응을 보여요. 막 수스라치게 막 놀라면서 왜 팀플 수업을 해야 됩니까? 팀플 수업을 안 하면 안 됩니까? 홈플 수업 하면 안 됩니까? 라는 아이들의 많은 요구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 홈플이 아닌 협업을 중시하는 개인주의적 성향이 강한 아이들한테 협업의 역량을 좀 강조해야 되는 이런 대학 교육 상황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수업을 접근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고민들이 필요하고요. 현재 지향적입니다. 불투명한 미래에 대해서 반작용적으로 됐기 때문에 현재를 상당히 중요시하는 이런 아이들을 우리가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수업, 그다음에 대학의 교육 등의 방향들이 변화가 돼야 되겠죠. 자, 그러면 저희가 이 아이들을 대상으로 수업을 본다라고 하면 저희는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아마 바뀔 것인데 코로나 이후가 과연 코로나 이전은 그대로 그 변화가 될 것이냐, 다시 원상복귀가 될 거냐라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코로나 이전으로는 100% 돌아가지 못한다의 의견을 많이 냅니다. 그러면 그에 맞춰서 대학도 변화가 돼야 되는 거겠죠. 작년에 우리 코로나 이전에 보게 되면은 많은 수업들이 오프라인 수업이었어요. 온라인 수업에서는 극히 드물게 대학에서 아마 10% 미만으로 대부분의 온라인 수업이 진행이 됐다면 코로나로 인해서는 전체 수업이 다 온라인으로 됐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과연 어떻게 변할 것인가 라는 게 저희의 아마 앞으로 진행돼야 될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전국 대학의 원격 수업의 실태에 대해서 한번 저희가 조사를 한번 해봤습니다. 과연 어떠한 상황이 나오고 있는지. 근데 아이들의 입장에서는 아마 여기 총장님들께서도 작년 1학기가 끝나고 나서는 다들 걱정하셨어요. 강의 평가가 다 내려갈 거다. 그렇지만 많은 대학교 총장님들 뿐만이 아니라 각 대학의 교수학습 개발센터장님들 대상으로 저희가 강의 평가 점수를 쭉 수합을 해봤더니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오프라인 때보다 강의 평가 점수가 더 올라갔어요. 그래서 심지어 교수님들께서 무슨 말씀하시냐면, 야, 나는 역시 최신의 교수법을 하고 있는 온라인 수업에 익숙한 교수자야라고 교수님들께서 뭐 하고 있어요? 착각 속에 저희가 있었죠. 그렇죠? 자, 그런 건 결국에는 뭐냐면 강의 평가의 아이들이 온라인 수업에 좋아서 교수님들의 수업이 좋아서 과연 이 강의 평가를 잘했을 것인가? 라고 저희가 아이들한테 물어봤을 경우는 아이들은 어떤 의견을 주느냐? 온라인 강의 평가를 교수님의 수업의 자질도 있지만 학교를 가지 않는 거에 대해 더 메리트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근데 물론 이번 1학기 때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제가 지금 재직하고 있는 저희 대학뿐만이 아니라 몇 개 대학의 교수학습 개발센터장님들하고 같이 그 교육의 앞으로 어떻게 방향을 가야 될 것인가 하는 거를 아이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는데 아이들은 더 학교에 오는 것보다 어떤 수업을 좋아할까요? 어떤 수업을 좋아하나요? 학교에 오지 않은 비대면 수업을 더 선호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대학은 과연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 하는 게 저희의 고민인 거죠. 자, 그래서 저희가 아마도 그 코로나 이후에는 수업을 본다라고 하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블렌디드 수업 아니면 하이브리드 수업으로 저희가 바꿀 겁니다. 아마 그 총장님께서 그 혹시 제페토 들어가 보셨나요? 가상. 그렇죠? 메타버스에 대해서 가상 세계에 접근하는 거 하면 그 안에 많은 뭐 집도 짓고 뭐도 짓고 막 여러 가지 지으면서 가상의 세계 속에서 아이들이 그 우리가 활동하는 거를 보고 있는 거죠. 뭐 게이미피케이션이다. 여러 가지 접근법을 통해서 가고 있는데 그와 마찬가지로 대학도 저희도 변화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 기술적으로 많이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게 되면 블렌디드 수업 같은 경우에는 이번 학기 많이 진행을 했고요. 앞으로 점점점 더 많이 가게 되는 것은 실시간 그다음에 그러니까 온라인 수업, 원격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이 같이 동시에 진행되는 하이브리드 형태의 진행이 되지 않을까. 근데 하이브리드 형태로 진행이 되려면 뭐 앞전에 여기 총장님께서 많은 말씀하셨지만
문제는 뭡니까? 비용입니다. 비용. 그래서 저희가 이런 인프라를 구축하는데 많은 비용이 필요하지만 앞으로의 교육의 환경이라든가 아이들의 성향을 봤을 때는 블렌디드, 하이브리드 형태로 가는 형태로 저희가 많이 진행이 될 것 같습니다. 원격 수업에 대해서는 점점점 저희가 확장이 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격 수업에 봤을 때도 뭐 실시간, 비실시간,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되어 있었죠. 근데 작년에 1학기 때는 이런 문제들이 있었어요. 지금 여기 교육부 관계자님들도 가 계시겠지만 교육부에서 저희가 과제 기반의 수업도 허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전국 대학에 있는 CTL을 대상으로 조사해 봤을 때 한 학기 동안 교수님의 얼굴을 한 번도 보이지 않은 수업들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 수업엔요, 강의 평가가 나쁘진 않았어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 번도 교수님이 강의하지 않으시고 과제로 100% 기반했으면은 강의 평가가 최하위를 저희가 깔아줄 거라고 믿었었는데 강의 평가가 나쁘지 않았습니다. 근데 아이들은 그 사항을 어디다 쓰느냐? 에브리타임에 쓰는 거죠. 그래서 아마 작년 한 해 모르겠어요. 여기 총장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지만 각 작년 한 해 3처장님들은 에브리타임을 보는 게 매일 같은 숙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이들이 어떤 의견을 올리는가 보는 거죠. 강의 평가 별도로 아이들이 과제 기반으로 되는 수업에 대해서는 상당히 불만족을 느끼면서 저희는 비실시간에 대한 강의 영상, 온라인 컨텐츠로 찍어서 주는 영상, 그 과제들, 그다음에 과제 학습 자료, 그다음에 실시간 화상 강의, 그다음에 실시간과 비실시간을 동시에 혼용하는 이런 수업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실험 실습을 주로 하는 대학에서 많은 고민들이 있었죠. 실험 실습을 어떻게 비대면 수업을 하느냐. 근데 제가 작년에 그리고 올 초에도 만났던 교수님들께서 무슨 말씀하셨냐면 우리는 용접을 가르쳐야 되는데 용접을 어떻게 비대면으로 하냐. 불을 이만큼 쏘아라, 이만치 쏘아라, 저만치 쏘아라를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이런 거를 비대면 수업으로 하느냐라고 말씀들을 하시면서 학생들에 대해서 각 학교에서 한 분반, 한 클래스에 대해서 최대 인원, 실험 실습에 대한 인원들, 그다음 이론 수업에 대한 인원들에 대한 인원에 대한 조정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교육부에서 지원을 해주면서 같이 도와주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학교적 재정 부담들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해 줘야 되지 않느냐라는 말씀도 있으셨습니다. 근데 학생들의 교수님들도 있고 여러 가지 의견도 있었지만 학생들의 강의 평가도 있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3월 1일자로 해양대학교로 오다 보니까 작년에 그리고 올 중간 강의 평가까지만 저희 대학의 사례가 아니고요. 전국의 지금 각 지역별로 같이 연구를 진행하는 교사학습 개발센터장님들을 통해 가지고 주간식 강의 평가만 내용을 모아온 겁니다. 여기 보시면 아이들이요, 오프라인 수업하고 온라인 수업의 주간식 강의 평가가 크게 달라지진 않았어요. 하지만 가장 많이 나왔던 게 뭐가 있냐면 질문을 해도 답변이 부실합니다라는 아이들의 의견이 있습니다. 아마 총장님들 돌아가셔가지고 우리 대학의 주간식 강의 평가에 어떤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수업의 특징별로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를 한번 연구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대학이 나아가야 될 우리 대학의 수업의 교육의 방향들이 좀 잡혀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학생들은요 또 이런 얘기도 있어요. 과제 매주 차마다 과제를 내면서 저희를 달달달달 볶고 있는데 교수님은 저희가 제출한 과제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주십시오라는 의견을 정말 많이 주셨어요. 그러면서 작년 한 해 그리고 올 1학기에도 보면요 어떤 특징이 있느냐, 각 대학에서 글쓰기를 담당하시는 교수님들의 강의 평가가 상당히 높습니다. 글쓰기 강의하시는 교수님들 보면요 빨간 펜 선생님처럼 첨삭 지도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아이들은 뭐냐면 대면 수업일 때는 그냥 교수님들 강의 피드백이 그냥 대면일 때는 모든 선생님들께서 수업의 시간대가 보면서 한 번씩 얘기를 했는데 온라인 수업에 오면서 본인한테 개별적으로 빨간펜 선생님 지도해 주는 걸요 너무너무 감명 깊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과제 피드백에 대한 아이들 정말 많고요. 그다음에 오프라인 강의 때보다 온라인 강의 때 가장 많은 의견이 뭐가 있냐면 여기 책만 읽지 마세요. 유인물 그만 읽으세요라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아마 지금은 교육 매체의 그 교수님들께서 활용하시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으셨어요. 작년 한 해 대교협에서 원격 도우미를 통해서 많은 지원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뭐가 있었냐면 아이들의 이런 의견이 있는 수업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열어봤더니 교수님들께서 교재를 그냥 스캔해서 그냥 읽으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습니다. 근데 이거는 원로 교수님, 젊은 교수님 상관없이 이런 부분들이 있었죠. 근데 이런 거에서 아이들이 가장 많은
의견을 좀 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판서나 PPT 자료를 좀 보여주세요라는 의견도 있고, 사례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현장에서 우리가 배운 것들이 어떻게 현장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이론 중심보다는 좀 더 이론과 사례를 연계되는 이런 수업을 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다 담지는 못했지만 뭐가 있었냐면요. 교수님, 온라인 컨텐츠, 실시간이 아니라 컨텐츠 수업을 할 때는 교수님 얼굴 보여주세요 라는 의견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학생들이 스마트폰으로 강의를 보는 친구들이 있는데, 스마트폰에서 교수님 얼굴을 이제 같이 보고 자기가 이어폰을 꽂고 있으면 교수님이 자기한테만 말하는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교수님 얼굴 좀 보여주세요라고 하는 의견들이 특히 이번 학기에 많았습니다. 지난 작년까지는 없었는데 이번 학기 이게 코로나 상황으로 원격 수업이 더 오래 지속이 되면서 교수님 얼굴 보여주세요라는 의견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을 한다면 각각 대학에서 교수님들께서, 총장님들께서 우리 대학의 어떤 교수 방법을 좀 잡을 것인가, 자, 이거를 포함한 어떻게 교육 과정을 저희가 좀 변형을 해야 될 것인가 하는 부분들을 고민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마 3주기 대학 평가에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셨다면 뭐 전공 능력 단위다, 역량 기반이다라는 많은 교육 과정 개편에 대해서 요구가 있었고, 그에 따라서 그 대학의 특성에 맞는, 그 대학의 아이들의 목적에 맞는 교수 방법, 대표적인 교수 방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게 3주기의 주 핵심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토한다면 각각의 저희가 일반적인 아이들의 특성, 뭐 디지털화, 그다음에 자존감 높이는 공감적인 소통, 그다음에 체득, 경험을 중요시하는 이런 아이들의 특성에 맞춰서 우리 대학이 추구하는 인재상과 우리 대학의 목적에 맞는 대학의 특성화되는 교수 방법들이 저희가 필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저희가 좀 놓치지 말아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교육 목표라고 하는 거를 잡는데 과연 우리가 아이들을 할 때 가장 지식 단위 밑에에서 그냥 단순히 이해하고 기억하는 수준에서 아이들을 양성을 할 것이냐, 아니면 기억하고 이해하는 걸 토대로 뭔가를 새롭게 만들어내는 고차원적인 것을 우리가 볼 것인가 하는 걸 맞춰서 제가 수업을 좀 더 구분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본다면 아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다 이 장에 담겨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체적으로 보게 되면 일방적으로 교수님이 일방향인 강의는 조금 지양해 주십시오라고 저희가 보면서 학생들이 좀 자유롭게 실시간적으로 할 수 있는 온라인 소통의 장을 좀 많이 마련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제가 매번 방학 때마다 교수님들 대상으로 연수를 해보면 온라인 소통에 관련해서 많은 자원들도 있고 많은 정보들을 제공했는데 본인들이 직접 해보지 않으니까 처음 시도하는 게 좀 어렵게 하시는 교수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한 번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은 이 온라인 소통에 너무너무 익숙하진 않은 거죠. 그렇죠?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온라인 소통을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학에서 필요하다면 각각이 맞춰져 있는 플랫폼을 저희가 좀 더 활용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은 좀 필요할 거고요. 그 다음에 게임 기반 학습 활용. 저희가 메타버스를 저희가 지금 많이 보고 있는데 각각 대학에서 메타버스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그런 연구들이 좀 필요하고, 연구가 이제 R&D적인 연구도 있지만 우리 학교에 적용할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을 할 수 있도록 총장님들께서 각 대학의 CTL에 많은 지원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다양한 참여를 기회를 좋아합니다. 본인들의 의견을 좀 내보도록 하고요. 우리 아이들 질문에도 질문에 답을 하지 않아요 라고 말씀들을 하시는데, 저는 질문에 답을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질문할 때 답할 수 있는 기회를 잡지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저희가 기회를 더 줄 것인가 하는 부분들, 꼭 말로써 소통을 해야 될 것인가, 글로써도 할 수 있고요. 요즘 아이들 특징이 뭐예요? 말로 글로 하는 게 아니라요, 딱 한 가지로 표현합니다. 뭘로 표현하냐면 이모티콘입니다. 이모티콘으로 표현한다면 우리가 아이들이 수업 시간에 할 수 있는 이모티콘들이 과연 무엇이 있을까 하는 그런 부분들도 저희가 좀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례 기반, 그 다음에 현업입니다. 이론 중심 강의가 아니고요, 현장의 사례, 그 다음에 우리가 이거를 어떻게 현업과 연계할 수 있는지. 자, 과거의 교수님들께서는 저희가 교재에 나와 있는 것을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이식시켜줬으면 됐죠. 근데 지금 어떻게 돼요? 아이들은 이론을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이론을 토대로 우리가 현장에서 어떻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산학 연계, 지역 연계, 이런 부분들이 학생들이 준 전문가로서 수업 시간에 한번 경험해 볼 수 있는 이런 다양한 경험을 토대로 수업을 저희가 좀 다양하게 좀 가져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아이들의 특징에 대해서 볼 수가 있는 거죠.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가 필요한 대학생들 필요한 역량, 21세기 역량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4차 산업혁명, 로봇, AI 모든 것들이 나타나면서 사라질 직업, 그다음에 새롭게 떠야 될 직업 여러 가지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좀 많이 학생들한테 강조될 게 뭐냐면 디지털 리터러시, 저희가 IT 기기에 좀 익숙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IT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도 있지만 각각의 전공에서 IT를 어떻게 접합시킬 것인가, 접목시킬 것인가, 어떻게 융합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고민하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대학에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인성교육입니다. 아이들이 디지털화되면서요, 윤리적인 부분들, 그 다음에 본인들이 자기 스스로 관리할 수 있는 리더십 역량들, 이런 부분 상당히 많이 필요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대학에서 우리가 너무 기술적인 교육만 하고 있지 않은지, 각 대학에서 우리가 우리 대학에 지향하고 있는 인재상, 가치 방향성에 맞는 어떻게 아이들의 인성교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저희가 좀 앞으로 점점 더 고민을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으로 좀 정리를 해본다면, 코로나 이후에 왔고, 그 다음에 저희가 좀 세대가 다른 아이들, 디지털 기기에 익숙해지고, 그 다음에 홈플에 좀 더 긍정을 보이고, 그 다음에 너무나 다양한 아이들이 이런 모이는 이 상황에서, 그 다음에 교수학습 환경까지, 교육의 환경까지 많이 변화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항상 다음 학기부터 대면 수업을 저희가 많이 확대를 한다고 했지만 전체 다 대면 수업 가기에는 정말 불가능한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대학에서 교육과정을 보고 각각의 교육 목표에 따라서 가장 1차적인 차원에서 고차적인 차원을 갈 때 우리가 단순히 학생들한테 이론을 전달하고 이해시키는 그런 상황에서는 실시간이 아닌 비실시간 온라인 컨텐츠 수업, 대학에 지금 작년 한 해 LMS 많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LMS 통한 컨텐츠적인 수업들, 반복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수업의 형태로 가고, 그 다음에 그런 지식을 통해서 뭔가 활용하고 분석해보고 뭔가 새롭게 창출해볼 수 있는 거에 대해서는 실시간 수업을 저희가 좀 많이 권장을 해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시간 온라인, 그 다음에 오프라인 수업을 통해가지고, 그러면 비실시간, 그 다음에 실시간, 온라인, 오프라인을 같이 좀 접목을 해본다면 수업에 대해서 대학에서 좀 운영적 측면에서 좀 더 효율을 찾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 아이들이 선호하는 교육 방법과 그다음에 아이들이 선호하게 되는 교육 환경을 저희가 좀 더 맞춰서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학생들은요, 이걸 더 요구하고 있습니다. 실시간인 비실시간, 온라인 비대면이든 대면이든 본인들한테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본인들에게 가장 의미 있는 수업의 활동을 좀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정말 많습니다. 자, 팀 활동을 해도요, 비대면 팀 활동을 하더라도요, 의미 있는 학습이 활동을 했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게시판을 통해서도 토의 토론 충분히 했습니다. 본인들 의견을 많이 나누고 있잖아요. 허나 본인들의 의견을 남긴 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교수님들 뭐 해주십시오? 피드백 해주십시오. 우리가 제대로 된 방향을 가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뭘 더 수정을 해야 돼, 뭘 더 수정을 하고 뭘 더 보완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의견들 많이 주십시오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학생들 같이 돼요? 상호 피드백 할 수 있도록. 상호 피드백을 할 수 있는데 학생들 이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실시간 수업하는데 교수님, 화면을 킬 거면 전체 다 키도록 하십시오. 끌 거면 전체 다 끄도록 하십시오. 누구는 키고 누구는 안 키고, 이게 아니라 정확한 규칙을 정해 주셔서 우리가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많이 요구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더 많이 요구하는 건요, 공정한 기준, 그다음 그 공정한 기준에 대한 평가 평가, 그리고 그 공정한 기준과 평가를 통해서 교수님과 지속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있는 이런 교육을 많이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마 3주기가 끝나고 나서 각 대학의 총장님들께서 다음 학기,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교육을 그 방향을 좀 틀어야 될 것인가 많은 고민들이 있을 것 같은데요. 오늘 짧게나마 제가 제안해 드린 것들, 그다음에 저희가 지난 학기, 그다음에 작년 학기, 그다음에 올해 상반기 동안 아이들의 강의 평가를 받았던 내용들을 종합해서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상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